호텔 한밤 구상입니다. 이낙연 총리, 임종석 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한 3분 뒤면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와 이 비서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인선을 발표합니다. 총리와 비서실장을 언론에 이미 알려졌는데요. 고용신 박사님. 네. 이낙연 총리 내정은 저희가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제 비영남권에다가 이 비문 인사로 알려졌는데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이 복심이 있는 걸까요? 우선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비영남권 인사를 이렇게 총리로 기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호남에 가서는 호남 총리론을 여러 차례 얘기했죠.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호남에서 반문 정서가 강했던 것은 뭐 그것이 소문이든 루머든 뭐 억측이든 간에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고 계실 때 호남 사람들을 홀대했다. 그런 인식들이 호남에 강하게 퍼지면서 그런 반문 정서를 크게 형성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빚진 부분도 있고, 이번에 사실 지난 4.13 총선 때는 3대 6 이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3, 국민의당이 한 6 정도의 그런 지지율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번에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뭐 어떻게 전략적 선택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밀어준 그런 것에 대한 또 보답도 있고, 또 이 이낙연 지금 총리 내정자는 원래는 손학규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당과의 소통도 강할 뿐만 아니라 사선 의원 출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야 관계에서도 또 국회 관계에서도 아주 원만하게 이렇게 일을 풀어나갈 사람이 있는데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가 빨리 국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조각이 빨리 이루어져서 국정이 제대로 이제 스타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개문발차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여러 언론인 출신입니다만은 국회 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청렴하고 결백하고 아주 깔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회에서의 인준 과정 이런 부분들도 고려한, 다목적으로 고려한 아주 적합한 인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저도 이낙연 내정자하고 초년 시절부터 같이 기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만, 저분은 동아일보에서 했고 저는 경향신문에서 아주 정치부 기자로 같이 쭉 이렇게 활동을 했었습니다만은 아주 좋은 그런 총리감을 물색한 것 같습니다. 지금이 이제 2시 29분이니까 원래 예정대로라면 이제 잠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서서 첫 인선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청와대 보고 하나에 따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전 총리의 점심 식사 오찬 회동이 좀 지연돼서 10분 정도, 그러니까 2시 40분에 인선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목소리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10분 동안은 좀 지연되니까 저희가 인선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동안 좀 충분히 좀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이낙연 내정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아일보 기자로 굉장히 오래 활동을 했는데 과거 대변인 역할을 또 하면서 굉장히 인상이 많이 남는 역할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도 꽤 오래 하셨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자 생활 하실 때 이제 도쿄 특파원을 하시면서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 이걸 상당히 좀 비중을 많이 두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낙연 지금 전남지사를 내정한 이유를 보면 일단 원만한 성격과 또 이제 대국회 관계 이런 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한일 관계에서 상당히 좀 조예가 깊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기자 감각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언변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나시고, 이제 특히 이제 이 성명서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부터 촌철살인의 성명서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언론계 인사로서 두루 이제 어떤 좀 원만한 관계, 또 아마 국회에서도 꽤 이제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첫 총리 같은 경우는 국회 인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준을 염두에 둔 그런 인선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2시 40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합니다만, 원래 예정 시간이 2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각 이 내각의 면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낙연 새 정부의 총리 내정자입니다. 전남 영광 출신이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현 전남도지사고, 아까
방금 전에 영상으로 봤다시피 KT에서 우리 KTX 타 급거 상경에서 지금 이제 청와대 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어제 밤부터 오늘 새벽부터 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거는 캠프에 내에 계셨었으니까 김병욱 의원님께 직접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박원순 시장과 좀 가깝다고 알려진 게 이제 임종석 실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 비서실장 내정을 문재인 캠프,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임종석 전 의원 이제 비서실장 내정자는 사실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도와서 정무부시장을 하셨죠. 하고 나서 지난번에 총선에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셨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삼고 초려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꼭 어떤 계보 누구랑 정치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이면 꼭 써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으로 임종석 실장을 삼고 초려해서 이번에 캠프에 합류를 했고 캠프에 합류하면서 일을 해나가는 과정, 그다음에 일을 마무리하는 일머리 능력 이런 것들을 눈여겨봐 오셨겠죠. 그래서 출발은 소위 친노 친문은 아니지만 박원순계이지만 같은 캠프 내에 화합하는 능력, 소통하는 능력, 일 추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합격점을 받아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게 됐는데요. 주변에 우리 의원들이나 같이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하고도 소통도 잘하고 아주 원만하고 그리고 결정할 때는 아주 과단성 있게 결단력 있게 결정하는 부분이 높은 점수를 받아서 이번에 실장으로 가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 의원님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된 지 한 6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네. 이렇게 지금 인사가 속속 저희 쪽으로 전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캠프 내에서도 꽤 오래전부터 좀 준비를 해왔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함구령을 내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래서 소위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적인 대화를 하더라도 노코멘트. 실제로 모를 수도 있고 알아도 본인의 생각과 또 대통령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선거가 막바지에 가서 승리 가능성이 높으면 그런 것들로 내부에 잡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번 캠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이낙연 지사님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 사실 지난번 총선 때 호남 지역에 다 국민의당 의원님들이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예. 저도 이제 이낙연 지사님하고 식사를 몇 번 했는데 그런 고충을 많이 토로하셨어요. 예, 이제 현직 도지사가 국가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사업을 하려면 국회의원님들하고 관계가 아주 좋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님들은 탈당해서 우리 당으로 오십시오라고도 요청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신과 원칙을 갖고 국민의당 의원님들하고도 설득을 잘하고 양해도 구하고 그리고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또 확보하시고 당은 다르지만 이런 능력들이 아마 이번에도 가만히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된 이낙연 내정자 오늘 서울로 급거 상경하면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오후에 서울에 대기하는 게 좋겠다.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오게 될 테니까 준비하라 하는 얘기는 열흘 전쯤에 임종석 실장을 통해서 전달받았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라면 그리고 확신을 가질 정도로 안다면 제안을 하겠지만 오로지 책임 총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지 않는 분야에까지 이것저것 끼어드는 것은 꼭 올바른 일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만 원래 2시 30분에 예정돼 있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은 약 4분 정도 남았고 10분 정도 늦어져서 2시 4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가 한 인터뷰를 보니까 지난 1월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임종석 실장이 후보 비서실장 시절에 열흘 전에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미리 문재인 대통령은 이낙연 지사를 많이 염두를 해뒀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기자 시절에는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꽤 오래 출입을 했어요. 그럼 기자들 쪽에서 뭐 동교동계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 또 이제 이분이 사실은 뭐 친노하고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 열린우리당 때도 따라가지 않고 꼬마민주당에 남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손학규 전 지사와 이제 좀 친분이 많이 있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친문 인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1월 1일 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무등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이제 같이 이제 등반을 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눴고, 최근에 아마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아마 이제 인사 작업을 좀 한 것 같아요. 얼마 전부터 좀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어떤 내부 어떤 인사 작업을 하면서 이제 미리 좀 기뜸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일단 이제 비문 인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호남 민심을 어쩌면 좀 대변할 수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좀 포석에서 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프로필 임종석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거에는 이 민주당 캠프에서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그 화면부터 만나보시죠. 뭔가 유려하지 않고 감정 표현이 절제되어 있는,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꾸역꾸역 다해나가는 그런 데서 오히려 사람 문재인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지나치게 힘의 균형이 무너져 있어요. 저 잘못된 것이 또 저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누군가 막아준다면, 지켜준다면 나는 내 생활 속에서 내 소중한 작은 진보를 꿈꾸면서 내 행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 제일 중요한 거라고 봐요. 네, 뭐 영상에서 모습을 보셨는데 사실 임수경 방북 프로젝트라는 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잖아요. 제가 지금 이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일이 있었죠. 임수경 씨 그 방북에 그때 뭐 국민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 되게 앳돼 보이고 그리고 좀 운동권하고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그 여대생이 방북을 해서 보이는 그런 이제 언행들이 굉장히 뭐 좀 톡톡 튄다 그럴까요? 당시로서는 좀 굉장히 이제 특별한 어떤 그런 캐릭터를 보였었는데, 그렇게 보내는 거에 뒤에 이제 전대협 의장이었으니까 당시 임종석 그 당시 의장이. 근데 아마 임종석 지금 내정자가 그 지금 받는 대접이 그때 그 전대협 의장하면서 받은 대접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때 다들 의장님 하면서 뭐 대단했었거든요. 대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여대생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이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된 만큼 운동권 논리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정말 성숙하게 제도권 정치 내에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비서실장으로 좀 큰 이름을 남겼으면 좋겠다, 덕담을 합니다. 임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뭐 여담입니다만은 대학 시절에 이제 도망을 잘 다녔어요. 안 잡히고 오랫동안 안 잡히고 도망다녔는데 그 비결이 뭐냐면 여장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곱상한 외모. 곱상이 생겨서 항상 이제 그 학교에서 또 이제 나가고 왔다 갔다 할 때 여장을 해서 경찰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보면 임길동이라고 그렇게 별명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임종석 전 의원이 새 정부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이제 비서실장이 됐습니다. 지금 39분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따 다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하겠지만 국정원장에는 서훈 전 국정원 3차장이지. 네, 서훈 전 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정원에서 아주 뼈가 굵은 그런 이제 잔뼈가 굵은. 출신이고, 예. 또 이제 저분이 이제 남북 관계에 우리나라에 정통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6.15 그 공동선언 때부터 시작해서 저도 뭐 같이 따라간 적이 있는데 남북 대화는 거의 서훈 전 차장이 이제 할 정도로 북한 인사를 서훈 차장을 잘 압니다. 그러니까 항상 남북 관계 할 때 이제 겉에서 하는 협상이 있고 물밑 협상이 있는데 그 물밑 협상을 대부분 서훈 전 차장이 이제 맡아 세워왔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남북 관계를 중심적으로 하면서 서훈 전 차장의 역할 자체가 상당히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국정원 내부를 또 상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제 국정원을 이제 해외 정보원으로 이제 좀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국정원의 전 개편과도 뭐 맞물려서 서훈 전 차장을 임명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정된 시간이 됐는데요.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예정된 시간이 2시 40분인데 30초 정도 지났는데 잠시 뒤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저 연단에 서서 처음으로 목소리 그리고 첫 인선, 내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형식을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질의응답에는 응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비서실장이 질의응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인선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은 퇴장을 하고 이 내정자 후보자들이 이 비서실장과 이제 후보자들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됩니다. 김병우
예. 경호실장인 주영훈 전 안전본부장 같은 분은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 그때 이제 그 청와대 경호실에 이제 예. 그 어떤 안전본부장 했던 분이죠.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좀 인연도 깊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경호실을 맡긴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이제 이번에 경호실을 경찰청 산하로 이제 옮길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산하의 경호국으로 이제 옮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청와대 있던 경호실 개편도 상당히 이제 관심 대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이제 당선이 되자마자 바로 이제 취임 직후 그리고 바로 대통령 신분이 됐기 때문에 도대체 그 짧은 대선 기간 동안 어떻게 인선을 짰는지 궁금한데 저 김배욱 의원님 네네. 사실 캠프 내에 계셨었으니까 네. 이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실 유세 일정 마치고 이제 비는 시간에 예,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 근처 호텔에서 한밤에 구상을 하면서 이 인선을 마무리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해봤지만요. 사실 가능성이 꽤 있겠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에 여론조사상의 갭이 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인수위원회 구성 없이 바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초기 청와대와 총리는 준비를 해야만이 국민들한테 믿음직한 대통령이다, 든든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확신을 심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사 문제로 시간을 소비하거나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보람이 없는 거니까 충분히 준비했다고 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내정된 사람들 쭉 보면은 확실히 탈계보, 자기 사람 챙기지 않는 꼭 그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친문이 아니어도 네, 그렇죠. 이낙연 지사나 뭐 임정석 실장이나 기타 그다음에 등등으로 보면요. 그리고 전문가 위주로 그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적 고려도 상당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민의 흔적이 드러나는 참 괜찮은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현정 의원님 지금 행사가 계속 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뭐 오찬이 길어진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막판에 무슨 고심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제 그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도착 시간이 좀 늦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이쪽에서부터 밀렸죠? 이제 예. 천천히 오시면서 주변에 있는 시민들과 이제 그 어떤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자체가 늦어져서 아마 황교안 이제 총리가 이제 오늘로서 이제 아마 사표가 수리가 될 겁니다. 이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제 유일로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을 이제 맡아서 국무회의를 이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어떤 면에서 정권 인수인 게 격이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그 오찬 회동이 그 그렇죠. 목적 왜냐하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중요한 또 이제 인수 기간 중에 중요한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북핵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좀 이야기해 줄 것들 그런 것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시간 자체가 좀 지연되는 것 특히 이제 외교안보 쪽 상황이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선거 기간 중에도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황교안 대행의 직접 업무 인수인 게 자체가 상당히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기자회견도 조금씩 그에 따라서 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